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저께 저한테 악플 단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글이 이제 프로그래밍 갤러리에 올렸어요. 그 친구 올린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추측인데 이 친구는 최근에 저한테 호되게 혼난 친구 같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때도 제가 이 친구 기분 나쁠까봐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그냥 뭐 악플러일 수도 있고 뭐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근데 교육기관은 이런 식으로 악플 안 달고, 제가 악플 경력 5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맞다면,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제가 이 얘기는 이 친구의 신상을, 그러니까 신상보다는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할 거라서 그냥 얘기 안 했거든요. 좋게 끝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맞다면, 그 얘기를 어쨌든 제가 해보자면, 이제 그 이후에 메일이 세 통인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되게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흥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만히 내비두고, 어쨌든 저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다들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비둔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혼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 진짜 노프틴 형이 말씀대로 차 한잔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주변 탓, 상황 탓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 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학생들한테 원래 해주는 얘기예요. 주변 탓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자라는 게 저의 거의 기본 마인드인데, 남 탓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 탓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고 모든 탓을 주변 탓해. 그 이외에도 자기 집안 사정 얘기하고 막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한테 잘 알게끔 쓰든가. 글 자체도 너무 막 쓰다 말다 하면서 그렇게 쓴 친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님 말고. 어쨌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팀노바 떡밥 뿌리고 간다 이러면서 그 친구 올린 거 봐. 또 난리 났어. 조회수 500건에 추천 14에 댓글 40개. 난리 났다. 아까 그 글이에요. 아까 그 글이고, 이거 제가 영상에서 반박했던 그런 거를 이제 글자로 쓰고 제가 여기서 차단해가지고 밑에 건 안 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위에서 그냥 이미 여기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여긴 반박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흥미로운 게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 이틀이야지 막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오키를 누가 링크를 단 거야. 팀노바가 모임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오키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쓱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욕한다고 해서 팀노바가 망하기가 힘든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면 실제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은 팀노바에 오셔서 청강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팀노바에 청강 오면 지금까지 팀노바에 나온 결과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오면 알 수가 있어. 정말 많은 걸 보여주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팀노바 청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이건 또 뭐야, 15개 달려있고 지금 보면은 2141개 1회 조회잖아. 이것도 내가 원치 않게 노이즈 마케팅이 또 된 거잖아. 근데 이러면은 사실 와서 검증하시고 실제로 자기 인생이 달려있으신 분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팩트를 다 확인하시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팀노바 오시는 분들 되게 똑똑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보고 여기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팀 땡땡에서 하는 말 일리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발자는 취업하고 나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실력을 쌓고 취업을 하는 게 맞다. 요렇게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죠. 보면 봐봐. 저게 그 영상이 그거잖아요. 회사 가서 배우려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실력을 좀 쌓고 가면 내가 보이는 레벨에서 좋은 일을 맡고, 좋은 일을 맡으면 그 좋은 일 레벨에서 더 많은 게 좀
쉽게 쌓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공생들은 전공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독학이든 뭐든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을 쌓고 가는 게 회사 갔을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모든 전문직의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문 공부한 거에 따라서 사실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만 하게 되고, 이제 공부한 것 대비는 다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 때문에 의외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발 지식 자체가 서로 이제 공통분모가 많은데, 그 공통분모를 공부를 잘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을 맡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일만 하다 보면 성장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저희 수료자도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팀장님 저 성장하고 싶다고, 요새 뭐 해야 되냐고, 회사 남는 여가 시간에 나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해준 얘기인데, 저거를 취업하고 나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거 봐봐. 한 줄만 읽어보세요. 개발자는 취업하고 나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실력 늘긴 늘죠. 그런데 내가 가진 거에 따라서 실력이 느는 양이 다르니까 초반에 잘 준비하자. 보면은 배우고, 취업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실력을 쌓고 취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 안 했죠.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팀노바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를 잘하고 가자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가 됐든 독학이 됐든, 독학 얘기도 나와요, 그 영상에. 그래서 보면 전공자는 배운 지식이 너무 얕고 학원 출시가 비교해보면 수준이 다 떨어진다. 아,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학원 출신에 비해서 누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 전공자가 4년을 하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지. 근데 못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못 쫓아간 애들.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보면은 팀 땡땡 영업 멘트 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팀 땡땡 영업 멘트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욕먹기 시작한 거야. 저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개발자가 정말 100% 믿어야 될 건 여러 경험과 노력으로 단련된 자기 자신뿐입니다. 뭐 이러면서 전 이상한 사람이 돼 있죠. 근데 나는 저분도 되게 서운한 게, 그 영상을 직접 찾아보진 않잖아, 이 댓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글만 보고 그냥 저 사람 말만 듣고 저를 판단하고 팀너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웃겨. 보면은 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써놓으면 다 반대라고 하지. 마케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안 좋게 얘기해요. 그냥 병신같은 소리죠.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 보이세요? 연성훈 같은데? 아무튼 성훈 파트장이고. 이 CMA님은 영상 봤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영상 못 봤는데, 맞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이야. 이게 저 사람은 악플을 달려고 한 건 아닌데 저렇게 돼버린 거죠. 의도치 않게.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아니면 저걸 의도했다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헛소리네요. 반응 봐봐.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개소리네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 나 같아도 개소리라고 하겠다. 그 다음 것도 봅시다. 근데 이게 원치 않게 이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노이즈 마케팅이 자꾸 돼. 어떡하냐? 고마워해야 되나? 이게 10월 17일이네요. 한 2달 전이네. 팀노바 대표 영상 다 봤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면서, 진실규명, 팀노바 대표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니플님이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오키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이러면서 오키를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나치의 대학살을 지금 막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를 나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치 대학살에서 글 못 읽나? 보면 봐봐요. 나치도 그러했고 많은 대학살 사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마녀사냥, 홀로코스트, 파시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몰아가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심리학적 원리는 동일해요. 군중심리학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끼리 만들어낸 논리, 아까 전 컨텐츠에도 봐겠지만 이상하게 글을 쓰니까 그걸로 선동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니플님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저희를 공격하기 위한 얘기를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나치에 비유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팀노바가 나치에 비유하기엔 이런 파시즘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내놓고 이제 했던 얘기는 이력서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개발자 이력서를 유출한 사건을
대한 명백한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끼리 만든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범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력서 유출 사건은 범죄예요.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그런 거를 옹호하는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떤 군중심리학에서는 대중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미에 당기면 그런 색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의 롯데 불매운동은 우리가 되게 미개하게 봤는데, 우리의 일본 불매운동에서는 동일한 시선을 안 가져간다 이거죠. 결국엔 그 나라의 감정을 가지고 불매를 한 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건데, 그거를 동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로남불이잖아 이거.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도 이력서 유출됐을 때 유출된 그 상황, 그 본인들이 유출이 됐으면은 분명히 그들 안에서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팀노바라는 것, 본인들이 싫어하는 팀노바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런 굉장히 이제 파시즘적인, 홀로코스트적인 또는 나치 같은 대학살 사례들, 마녀사냥 같은 게 이뤄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게시물 보셨듯이. 어쨌든 그래서 팀노가 과하게 보유기술을 설정한 것이 맞습니다. 자, 이 게시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나왔다. 이거 보세요. 이력서 자체를 다 유출을 했잖아. 지금 이 잘못을 이 회사에서 연락을 했을 때도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글을 다 내리겠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 피해자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커뮤니티에 연락해가지고 글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피해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가해자인 본인들의 상황만 계속 돌리고, 그리고 조리돌림하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되게 못됐죠. 범죄를 옹호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웃기고 있어 진짜. 이거를 어떻게 편을 들어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합리화하잖아. 본인들 나치 소리 들었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거를 동조해가지고 똑같이 공격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편을 들어주냐? 웃기고 있어 진짜. 자, 보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온라인 마케팅의 단점인 거 단문말 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글마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나치 비유는 정말 심했네요. 아, 뭐가 심해요? 여러분들, 이게 심하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심한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란 건 아닌데, 굉장히 그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상처받은 그 우리 학생의 그 마인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친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력서 썼는데 본인들 이력서 유출되면은 난리 부르스를 칠 거면서 웃기고 있어 진짜. 이전부터 팀노바가 책임 회피를 많이 했대요. 사실관계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너무 전투적이고 별로다. 이전 리커마도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싫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글을 읽었는데 팀노바가 책임 회피를 많이 했군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도 그러시잖아요. 무슨 책임 회피를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애초에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극적극적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글도 있었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쓴 글은. 이력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올라그래 보유기술과 기술스택이 나열이 됐습니다. 그걸로 개인 특정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 유출을 보기 힘들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이력서를 썼고, 팀노바 이력서는 다른 이력서들보다 독특합니다. 근데 저렇게 저 당시에 구직한 친구가 비슷한 이력서를 받은 다른 회사들의 어떤 개발 관리자가 지금 오키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로 인해 피해를 봤을지 어떻게 알아.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이 글 자체도. 본인들이 오퍼 준 다음에 지금 앞뒤 설명 다 뺐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뭐였어. 그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한다 진짜. 되게 못됐다. 보면은 이 회사에서 얘한테 오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고 본인 아는 분이래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이, 이 글을 올린 당사자분이, 그러니까 이 글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퍼온 이 글을 올린 그 당사자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오퍼를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사정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연봉을 깎아줄 수 없냐. 이사님 나도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사정사정 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얘가 이미 자기 연봉 맞춰준다는 회사가 많아가지고 죄송하다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이거 이렇게 이력서 유출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편을 들어주고 있어. 범죄 행위를. 참 웃기죠. 이게 제가 말한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세 번째 글이었구나. 보면 이게 조회수가 3만 1000건이 나왔어요.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 빵 터졌죠.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왜 이렇게 원치 않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 이것도 봐봐. 여기하고는 괜찮을까 하는데 지금 2만 건이네요. 와, 이게 언제 거야? 2017년 9월? 아, 이거는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랑과 대부분 사기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냥 청강 다녀보실 거면 거기만 가지고 다른 것도 가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이것저것 다 다녀보는 거. 근데 2017년도니까 이런 글들은 이거는 되게 옛날에 블로그에서도 다루지 않았었나? 아휴, 보면 최근 글을 제가 못 봐서 이게 가장 최근 글인가 보다. 신입 이력서가 매우 황당하던데 팀노바라는 학원 출신 이력서가 중복돼서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같이 이력서상 스펙은 대단. 아, 저기 팀노바를 보이콧한다면 이력서 그 란에다가 보이콧 써주세요. 팀노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런 글 쓰실 때 회사명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 이력서를 한 친구는 자기 신상이 다 공개된 상태잖아요. 그래야 좀 당당한 거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대놓고 해야.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쓰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 당부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받기 싫으시면 미리 다 얘기해놓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같이 이력서상 스펙은 대단. 7년차 개발자지만 들어오는 이력서에 기술 스펙 중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반도 안 될 듯. 이게 여기 추측이죠. 아직 검증 안 된 상태죠. 추측입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딱 추측하신 거죠. 하지만 같은 학원 출신 지원자들의 이력서들을 분류해서 보다 보니 포트폴리오는 컨셉만 약간씩 다를 뿐 모두 비슷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뭔가 특히나 10월 16일에 이 글을 쓰셨으면 뭔가 큰 착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팀 프로젝트로 바꾼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카피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면 다 카피한 건가요? 소스를 복사 붙여넣겠다는 근거는요? 불러서 소스 보시라고 저는 누누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아무도 안 들어요. 글도 여러 번 썼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저분들은. 의아해서 조금 찾아보니 찾아볼수록 더 의아해지는 희한한 일이. 아시는 분이 아실 것 같아서 말 줄이겠습니다. 의아하게. 뭐야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다. 느낌적인 느낌이야, 여기도. 희망연봉이 신입치고는 중소개발사 지원자치고 높은 편이긴 하지만 능력 있으면 그 정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회사입니다만 면접 제의를 보내기엔 뭔가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것도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덧 꼰대가 된 건진 몰라도 지원자들의 과한 자신감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근데 그거는 취향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해당 학원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양산형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트폴리오 들고, 우린 졸라 쩌는 학원에 쩌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인재들이니까 알아서 높은 연봉을 줘 라는 게 썩 신뢰가 가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양산형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보면, 제가 5년 동안 그 많은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지금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별로 딱히 화도 안 나는데, 이런 악플에 많이 시달리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학생들 가지고 장난친 적 없고, 돈 가지고 장난친 적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복사 붙여 넣어가지고 애들끼리 막 돌려 쓰라고 한 적도 없고. 이건 기초에서도 그렇게 하면 혼나는데 엄청 혼나요. 그렇게 하다 걸린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그 내보낸 사람도 지금 몇 명인데 믿진 않겠지, 저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군중은 원하는 방향을 타겟팅을 하고 있다. 원하는 방향의 그곳을, 그런 논리만 믿으려고 해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어쨌든 신입이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신입만큼 다루기 어려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론 면접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할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신입만큼 다루기 어려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론 면접을 보게 된다면 코딩 테스트 및 근거 없는 자신감을 없으려면 본인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실 이런 거
나는 근데 난 현업 개발자일 때 나는 나는 이런 사람들 아예 상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현업에 있을 때는 바로 면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를 얘기하세요. 근거가 뭐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니까 되게 편했는데 온라인 상대하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잖아. 이 글의 느낌. 여기에 봐봐. 느낌인데 추천은 4개. 느낌으로 추천을 받는 곳. 면담 과정 중 걸러지겠지만 이력서대로라면 해당 학원 출신만 줄줄이 면접 발판 생태계 교란종인지 아이템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는데 이미 비판적인 시선 비판도 아니고 약간 비난적인 거죠. 근거가 없는 얘기로 되게 안 좋게 하죠. 그중 한 명 불러서 실력 검증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찬성입니다. 그래요. 저는 불러서 직접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거라 생각해요. 자신감 없는 신입보다 낫죠. 뭐 이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두 명 대표로 전화 면접 해보세요. 전화 면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면접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좋은 결론이 났습니다. 팀노바나 학원은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써주셨거든요. 근데 요새 사칭 많긴 하거든요. 팀노바 졸업생 아닌데 그 졸업생인 척 해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이거 팀노바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사칭 사례가 많아서 제가 메인에다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있지 않으면은 여기 영상이랑 여기에 이제 그 수료라고 써있지 않으면 졸업생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졸업생 아닌데 막 사칭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원에서 양산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도 포기한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어.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졸업생 인척을 하고 다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회사 얘기로는. 어쨌든 잘 가르친다고 하는 실무적인 능력과 개념을 잘 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난 모르겠고 일단은 반대가 4개 있고 그리고 이제 밴더님이 어딘지 알 것 같군요. 오래전에 이곳에 해당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가 대뜸 관계자로부터 저겠죠. 공격적인 반응을 듣고 좀 뜨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잊을만 하면 무슨 악플러를 고소하느니 마느니 아니 어떤 공격적인 표현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악플러를 고소하느니 마느니 어떤 악플을 달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악플러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팀노바 청강을 온 거야. 그때는 이제 연락처나 이런 신상을 아예 안 남기고 청강을 할 때예요. 와가지고 수업은 안 듣고 어떻게든 되게 아무튼 태도 자체가 그냥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들으실 거면 지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딱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딱 쳐다보더니 막 듣는 척 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근데 막 이렇게 막 적고 있어. 애초에 딱 수업 들으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이렇게 막 적고 있어. 너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솔직히 모르겠어. 거기 있는 사람 남아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거기 학생들 지금 졸업생 중에 한 2~3명 되거든요. 그 클래스에 있던 친구.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시간인가 지났나? 지났더니 오키에다가 팀노바 청강 후기라고 올린 거야.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취업을 지원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막 말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팀노바를 많이 찾아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팀노바는 수료하면 끝까지 취업을 책임져 준다 이런 약속 때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안 져준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야. 그게 벌써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드니까 그리고서 그날 가입해가지고 그날 글을 쓴 계정으로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도 그랬는데 똑같아. 악플러들은 같은 패턴이에요. 자기 신상은 공개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무튼 웃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타격을 줘서 악플러를 고소하겠다느니 악플러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 써있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 12개 12개 되는 겁니다. 별이 5개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악플러가 심하면 고소할 수 있는 거죠. 학원이 누군가 고소하면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당하고만 사세요. 경찰에 신고하지도 마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왜라는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학원이 우리한테 기여야 된다. 너네들은 고소조차도 할 수 없는 곳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저에게 익명으로 굉장한 피해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 고소해서 사과를 받든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법적으로 그 오키에다가 그 개인정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려면 그들이 나한테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오키에다가 그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지. 너무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좀 왜라는 질문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글이 처음은 아닙니다. 검증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처음이 아니고 얘네는 뭔가 증거는 없지만 뭔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부터 느낌적인 느낌인데 끝까지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런 거는 추천이 9개. 면접가가도 한번 올려주셔서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요. 올려주세요. 학원 출신자들이 근데 팀노바 자체 얘기인데 학원 출신자들 욕먹는 이유가 저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학원 욕하는 것도 좀 웃기고 회사 노출은 조금 그렇고요. 개발직입니다. 아니 회사를 공개하고 하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면 그래야 더 멋있죠. 팀노바는 사업체명, 학생 이름, 이력서까지 유출되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공개된 작품 있죠. 여기 보면 홈페이지 공개된 작품으로 구직해요 그냥. 그리고 누르시면은 그냥 팀노바 오픈카페 지금 1400명 400분이 여기 가입하셨는데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실행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언어교환 아이프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지금 일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시연하겠습니다. 사인업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걸로 그냥 구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카피할 수 있으면 그냥 카피하라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놔두는데도 아니 뭐 사실 뭐 이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실력 어필하는 걸 위해서 학원 사이트가 너무 구리던데. 인정 인정 근데 그치 언젠간 리뉴얼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자이너 사서 하든지 아니면 뭐 하나 사든지 해야지. 천천히 할 겁니다. 학원의 본질은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봐봐 유튜브 채널 가게 보면 괜찮아 보이던데요. 제가 무료 강의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개 이런 식이에요. 팀노바 저희 회사 지원자 중에 있던데 교육과정을 2년간 다닌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걸렀는데 면접 보게 되시면 결과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냥 걸으셨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글들이 확대 재해석되면 그냥 걸으시잖아요. 왜냐? 느낌이 안 좋으니까. 어이구 깜짝이야. 저기 왜 저래? 잠시만요. 클로바가 갑자기 업데이트 되더니 되게 이상하네요. 나 저거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구글로 바꿀까 알렉사로. 너무 이렇게 팀노바라는 게 좀 말 잘못하면 클로바로 들리나봐요. 아무튼 꼭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보면 거기 출신 지원자 면접 본 적 있습니다. 면접 후반에 혹시 티노아 출신을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였고 포트폴리오 이더리움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구현이 있길래 바로 면접 보라고 오라고 했었죠. 몇 가지 질문 경과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뭔지 모르고 메인넷 테스트넷도 설명 못하고 블록체인 노드가 뭔지도 모르고 이더리움 전송 어떻게 구현했냐고 물어보니 그냥 어디 오픈API 연동한 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해봤다는 느낌. 이거는 근데 그럴만한 게 이더리움 한 주 그냥 실습해보는 정도로밖에 안 해요. ERC 토큰 블록체인 전문으로 하는 친구였으면 아마 통과했을 거야. 왜냐면 노드라든지 메인넷 테스트넷 개념. 근데 이더리움 저 친구 수료자 맞을까? 왜냐면 메인넷 테스트넷 개념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더리움 하다 보면은. 그리고 ERC20 토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료자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4층이거나
팀노바 출신이냐고 묻지 마시고 졸업생이냐고 물어보시면은 훨씬 정확하실 거예요. 왜냐면 ERC20 토큰과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모를 수가 없거든. 그리고 메인넷 테스트넷을 모를 수도 없고 블록체인 노드가 뭔지 모르기가 힘들죠. 어디 오픈 API가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 ERC20 토큰 API 자체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일주일 넘게 걸리지만 누굴까? 아무튼 보통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케바케니그 학원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균형이 있으시네요. 저희도 호기심을 해당 인원 면접 2번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막 뿌린 이력서라 자소서가 성의 없었고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막 뿌렸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럼 어떻게 뿌려야 되는데? 정성껏 매일 전송 버튼 눌러야 됩니까? 그리고 자소서는 그냥 제가 원래 그렇게 쓰라고 해요. 그냥 한 줄만 써. 어차피 개발자가 자기 실력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사안팔이하고 자소서 한 2장 3장 쓰면 다 읽지도 않을 거면서.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태몽을 꾸고 자라서 어머니가 구렁이를 잡는 꿈을 꾸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쓰면 보지도 않을 거면서.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왜 잘 알아야 되죠? 본인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본인이 상대방 친구에게 잘 몰라서 부른 다음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직자한테 그런 거를 얘기하시죠? 저는 오히려 관심 있는 회사라면 볼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가서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사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돈 벌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 이 회사에 뭐 비전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해? 어떻게 알아? 그 회사 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회사 비전과 그 회사가 뭐가 있고 어떤 제품이 내부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런 태도적인 거를 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싫어했을 것 같네요. 일단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영상 중에 팀노바 보이콧하는 회사들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이 영상 끝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거기 누가 청강가 봤더니 자기는 슬리퍼 신고 고개 보러 갈 만큼 대단하고 자기들 까내리는 사람들 열폭이라고 했다던 글이 생각나네요. 뭐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전 슬리퍼 신고 고객들 미팅 많이 했는데요. 왜? 고객이 태도를 안 봤을 수도 있죠. 그게 왜 대단하다고만 해석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싫은 거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보더라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라고 정치 이념 가지고 둘이 싸울 때 보면 진보에 있는 사람은 보수를 잘 모르고요. 보수에 있는 사람은 진보를 잘 몰라요. 무조건 흑이 좋다, 백이 좋다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는 중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일단은. 왜냐면 그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쪽은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진보가 힘이 있을 때는 보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항상 그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비판의 목소리에 아무래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비판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고 비판을 한다든지 피해자가 존재한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까는 거라서 사실 느낌으로 까는 게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까면 없는 근거가 생겨버려. 그 느낌 때문에. 내용 하나 없는 텅빈 이력서에 포트폴리오 첨부 파일만 있는 지어서 그것도 똑같은 형식 똑같은 스킬셋 나열의 문서 게다가 소스도 없어서 무조건 거릅니다. 자, 여러분들 구직할 때 소스 첨부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첨부 안 합니다. 저는 경력 제가 10년이 됐을 때도 이런 거 절대 첨부 안 했고 깃허브에 내가 공개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공개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소스 첨부하세요. 근데 소스 가면 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하라고 했는데 달라고 하는 회사는 거르라고 해요.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걸림 당해졌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보통 이제 면접 제의하면은 저희도 거르거든요. 일단은 웬만하면 그냥 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걸러요. 요새 졸업생이 없어요. 회사에서 소개시켜달라고 너무 얘기 많아가지고. 근데 많이 걸으세요.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력서대로라면 해당 학원 출시만 줄줄이 면접발 상황에 초래되었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놈의 학원 그나마 돈값어치 하는 신용이라도 해도 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나마라뇨. 나름 좋은데 근데 이분은 왜 비공감을 받았을까? 자, 발타사르님이 그 학원이 원하는 건 우리 학원생 몇 명을 연봉 3,000만원, 3,600만원에 취업시켰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학원 수강생을 끌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겠죠.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긴 하죠. 학원의 목적이 충실하네요. 일종의 마케팅이니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팁노바 오키를 낫지라고 공격한 부분이 오히려 진짜 낫지의 모습이네요. 너무 웃기다. 왜 낫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냥 자기들 그 데미지 받은 것만 계산하잖아 지금. 본인들이 딜을 준 거는 생각을 안 해 상대. 그냥 받으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오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 글을 글이 있는데 왜 안 읽죠? 그 낫지라고 한 것도 보면은 그들 폭력을 저는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밝혀왔는데 낫지라고 하는 그 마녀 사냥하는 그 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몇몇 분들은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낫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본인들이 낫지라고 들은 그 표면적인 거에 기분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이력서가 유출된 그 친구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친구가 소름 돋았을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키라는 커뮤니티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사실 여기도 괜찮은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크게 봤을 때 전반적인 커뮤니티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느낌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글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판단력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으시다면 보통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여러 생각이 드셔야만 해요. 왜냐면 다수가 말한다고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런 게 참 웃긴 거죠. 면접 보고 검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퓨리오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면접 보고 검증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광고는 오지게 하는 것 같은데 no buy.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옛날 비트급인지도 의문이더군요. 뭐 학원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요. 대형 학원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요. 뭐 맨날 까네. 많이 까였네요. 근데 이제 전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나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진짜 팁노바 친구들이 정말 IT 업계에서 정말 많아지고 뭐 정말 여기 출신들이 지금도 되게 잘 나가요. 다들 되게 성격이 샤이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많이 안 나서는 거지. 지금도 회사에서 일 잘한다 소리 듣고 일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에 보시면은 회사명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회사들 다 공개되고 있단 말이야. 정말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나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봤으면 너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팁노바를 알게 되더라고. 저 엄청 조회수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싫으시면 웬만하면 이런 글들 올리지 마세요. 진짜 저희 진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박동기, 스티팝, 머니브랜, 카노푸스 이런 회사들? 또 어딨어? 플래닛텍. 또 어딨지? 커넥트닷. 레디센. 인공지능 회사. 이미 유명한 그 제품도 있고 상기 회사는 이제 상기 요청으로 이제 회사 공개를 했다가 뺐고요. 그리고 젠픽, 트라이브, 뭐 이렇게 다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회사 이름 다 공개되는데요, 지금. 하도 말이 많아서 옛날에 막 회사 이름이라도 공개하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뭐 회사 이름 한번 공개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래. 최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죠. 한 3달, 4달 전부터.
회사 이름 공유 아니 도대체 뭘 더 하라는 얘기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욕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유튜브로 정확한 팩트와 함께 해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공부한 어떤 군중 심리학에 의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저기 보시면 이미 성난 군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랑 진보 커뮤니티랑 그 커뮤니티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남과 여로 막 그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가 서로 약간 대립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거기서 그 다른 성을 옹호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 반응을 보여준 거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는 이미 그런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는 함께 가는 게 아니다.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할 때 그때 진정한 토론이 가능하다. 나는 토론을 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낌적인 토론에 있어서 근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하는 얘기 또는 범죄를 옹호해주는 행위를 옹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도 근로자시잖아요. 본인이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이력서 일부를 떼가지고 나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든다는 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옹호하는 그 커뮤니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본인들이 뭐 싫어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다 내로남불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거든. 괜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중 심리학을 보면서 요새 참 마음의 안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니 청강이 한때 되게 많아진 거야. 저것 때문이었나 보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자꾸 이득 보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주목받고 싶진 않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돈 벌게 해주시게 한다면 다행이죠. 이걸 뭐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